결혼하면 남편 잡아먹을 사주로구만. 남편이 죽던지 자식이 죽던지 집안이 망하던지 셋 중 하나야. 친구를 따라 사주를 보러 들어갔던 서유는 사주 전문가의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재미라고 하기엔 자신의 비밀까지 속속들이 말하는 사주 전문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 헤어져요. 고민 끝에 결혼 준비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로 결심한 서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 민준의 아버지, 한성그룹 정 회장이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실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 회장은 서류를 검토하던 손을 멈추고 수화기를 들었죠. 아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결혼하려고 합니다. 정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대 중반이 된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결심했다니 기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다음 말에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상대방은 서윤이라는 분이고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정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죠. 한성그룹의 후계자가 될 아들이 재벌가나 정치인 집안도 아닌 평범한 여성과 결혼한다니요. 하지만 그는 재빨리 감정을 추스르며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구나. 언제 한번 집에 데려와라. 전화를 끊은 후 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40층 높이의 회장실에서 그는 복잡한 심경을 달래려 했죠. 아들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한성그룹의 미래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정 회장은 비서실로 내선을 걸었습니다. 김 비서, 잠깐 들어와요. 문이 열리자 10년 넘게 그를 보좌해온 김 비서가 들어왔어요. 정 회장은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죠. 민준이가 결혼한다고 하네요. 상대방은 서윤이라는 여성인데 이 사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겠어요. 김 비서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조사하면 될까요? 가족 관계부터 시작해서 경제적 상황, 학력, 경력까지 모든 걸 파악해 보세요. 아, 그리고 조용히 해야 해요. 민준이가 알면 안 되니까요. 김 비서가 나간 후 정 회장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사진 속 어린 민준이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모든 게 단순했는데 이제 아들도 자신만의 길을 선택하려 하고 있었어요. 정 회장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성그룹을 일으킨 지 30년,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넘겨왔지만 이번엔 왠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아들의 결혼이라는 개인적인 문제가 회사 전체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니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간 정 회장은 부인에게 민준의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인은 기뻐했지만 상대방이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는 말에는 조금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죠. 여보, 그래도 민준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론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과연 이 결혼이 옳은 선택일까? 아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까? 그런 고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흘 후 김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정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일을 펼쳐보니 서윤의 모든 정보가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29살 중소기업 마케팅팀 대리, 대학은 지방의 평범한 사립대학 졸업이었죠. 하지만 정 회장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을 받고 계시는군요. 김 비서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서 서윤 씨가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빚이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 회장은 파일을 덮으며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약점이 될 수 있었거든요. 아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 상황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 비서, 이 정보는 절대 비밀로 해야 해요. 그리고 서윤 씨의 회사 상황도 알아봐야겠네요. 며칠 후 정 회장은 은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윤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과 골프 약속을 잡았어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었죠.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마친 후 클럽하우스에서 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 사장, 혹시 회사에 서윤이라는 직원 알고 계시죠?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마케팅팀 서대리요? 성실한 직원인데 왜 그러세요? 정 회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희 아들과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요즘 회사 일에만 매달려서 아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김 사장은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죠. 그렇군요. 하지만 서 대리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라서. 물론이죠. 다만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젊은 여성이 일에만 매달리면 건강에도 안 좋고 개인적인 관계도 소홀해질 수 있거든요.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 회장은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게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고 자신을 설득했죠. 한편 서윤은 최근 들어 회사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상사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제외되는 일이 생겼거든요.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의도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 일까지 불안해지니 서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죠. 어머니의 병원비 걱정에 회사 일까지 겹치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서윤은 요즘 들어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어요. 결혼 준비는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자꾸 소외당하는 기분이 들고 어머니 병원비 걱정까지 겹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어느 날 오후 대학 동창인 미영이가 카페에서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어요. 오랜만에 만난 미영은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서윤아,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서윤은 쓴웃음을 지으며 커피잔을 들었어요. 눈에 보이나? 요즘 정말 복잡해서 말이야. 미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너도 알지만 나도 작년에 정말 힘들었잖아.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회사에서도 승진해서 밀리고 그때 정말 우울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영의 힘든 시기를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친언니가 한 곳을 소개해줬는데 거기 가서 상담받고 나서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 지금 이렇게 밝아진 것도 그때 받은 조언 덕분이야. 서윤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곳인데? 사주를 봐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냥 미신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상담을 해주셔. 내 성격이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시거든. 서윤은 조금 망설였어요. 원래 그런 걸 별로 믿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글쎄, 나는 그런 거 잘 안 믿는데. 미영이 서윤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정말 달라졌다니까. 한 번만 가봐. 손해볼 거 없잖아. 그 후로도 미영은
며칠에 한 번씩 연락해서 그곳을 추천했어요. 처음엔 귀찮았지만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요즘 너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달랠 방법이 필요했거든요. 결국 일주일 후 서윤은 미영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미영아, 그 사주 보는 곳. 주소 좀 알려줄래? 미영은 기뻐하며 자세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강남에 있는 조용한 골목길의 한옥을 개조한 건물이라고 했죠. 토요일 오후 서윤은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생각보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건물이었어요. 입구에는 명리상담소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죠. 서윤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뭐 해? 같이 영화나 볼까?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상담을 받고 연락하기로 했어요. 민준에게는 친구를 만난다고 답장을 보냈죠. 상담소 안은 따뜻한 차 향기가 났고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접수를 담당하는 젊은 여성이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예약하신 서윤님이시죠? 선생님께서 곧 뵙겠다고 하시네요. 서윤은 소파에 앉아 기다리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여러 가지 철학서들이 꽂혀 있고 작은 분재들이 놓여 있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죠. 잠시 후 안쪽 문이 열리며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왔어요. 정 회장이었지만 서윤은 그를 처음 보는 사주 전문가로만 알았죠. 정 회장은 평소와 다른 수수한 옷차림에 안경까지 쓰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신해 있었거든요. 서윤 씨시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상담실은 더욱 조용하고 신비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원목 테이블 위에는 역술 관련 서적들과 붓, 먹이 놓여 있었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먼저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을 알려주시겠어요? 서윤이 정보를 말하자 정 회장은 복잡한 계산을 하는 척하며 종이에 여러 가지를 적어 내려갔어요. 사실 미리 서윤의 사주를 완벽하게 분석해놨지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연기를 하고 있었죠. 10여 분 후 정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사주네요. 서윤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게 어려우시다는 건가요? 정 회장은 잠시 말을 아끼며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치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은 후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서윤 씨의 사주에는 남편과 시댁을 해롭게 할 기운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쉽게 말해서 결혼하게 되면 남편의 운이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사업이 망하거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서윤은 말을 잃었어요. 정 회장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말들을 쏟아냈죠. 특히 시댁 전체에 큰 애군을 가져다 줄 운명이에요. 재산을 잃게 되거나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 회장은 마치 안타까워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을 포기하는 겁니다. 정말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더더욱 그래야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서윤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민준과의 행복한 미래를 꿈꿔왔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되다니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나요? 글쎄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정 회장은 일부러 말을 흐렸어요. 어떤 방법인가요? 아니에요.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라서 권해드리기가 어렵네요. 서윤은 간절한 표정으로 매달렸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정 회장은 마지못해 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3년 동안 완전히 떨어져 지내면서 각자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일체 연락도 하면 안 되고요. 3년이요? 네, 그래야만 아군이 정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게 가능하겠어요? 서윤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나와서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길거리를 걷는데도 멍한 상태였죠. 집에 돌아와서도 민준에게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서윤은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사주 상담을 받은 지 3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민준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았죠. 짧은 답장만 보내며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지도 않았거든요.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한 서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팀장이 그녀를 따로 불러 심각한 얘기를 꺼낸 거예요. 서윤 씨 앉아요. 팀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서윤은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죠.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인원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경영진에서 마케팅팀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몇 명은 다른 부서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팀장이 말을 흐렸지만 서윤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저한테 그만두라는 말씀이신가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준비는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서윤은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갔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사주에서 들은 말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더욱 무서웠거든요. 오후에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윤아,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며칠째 제대로 통화도 못했잖아. 서윤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뭔가 잘못됐구나. 오늘 저녁에 만날까? 서윤은 망설였어요. 민준을 만나면 모든 걸 말하고 싶어질 것 같았거든요.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서윤아, 무슨 일이야?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뭔가 있는 거지.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죠. 민준아, 우리 잠시 만나지 말자. 전화 너머로 민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너를 위해서야. 나랑 있으면 너까지 망칠 것 같아. 서윤아, 대체 무슨 소리야? 당장 만나자. 서윤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서윤은 어머니가 투석을 받고 오신 걸 보고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는 많이 지쳐 보이셨거든요. 엄마, 많이 힘드시죠? 괜찮다. 내가 더 힘들어 보이는구나. 어머니는 딸의 상태를 단번에 알아채셨어요. 민준이랑 무슨 일 있었니? 서윤은 고개를 저었지만 눈물이 또 흘렀어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빚을 진 것도 마음이 무거운데 이제 직장까지 잃을 위기에 놓였거든요. 게다가 사주에서 들은 말까지 생각하니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엄마,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는 딸을 꼭 안아주셨어요. 하지만 서윤의 마음속 깊은 절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한편 민주는 서윤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결혼 준비를 함께하며 행복해했는데 갑자기 만나지 말자고 하다니요.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게 분명했지만 서윤이 말해주지 않으니 답답하기만 했어요. 민주는 서윤의 행동 변화가 너무 이상해서 혼자 조사를 시작했어요. 먼저 서윤의 회사 상황을 알아봤죠.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윤 회사 직원에게 연락해서 물어봤거든요. 서윤이 요즘 회사에서 어때요? 좀 이상해요. 갑자기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빠지고 팀장님도
서윤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민주는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죠. 며칠 후 우연한 기회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서윤 회사 사장과 아버지가 최근에 골프를 쳤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평소 아버지의 인맥을 잘 아는 민주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집에서 아버지와 마주쳤을 때 민준이 물어봤어요. 아버지, 최근에 김 사장님과 골프 치셨다면서요? 정 회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오랜만에 만났지. 혹시 서윤이 회사 얘기는 안 나왔나요? 정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지? 민주는 아버지의 반응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죠. 서윤이가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혹시 아버지가 뭔가 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런 일을?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민주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죠. 다음 날 민주는 김 비서를 따로 만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 알던 사이였거든요. 김 비서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가 서윤이에 대해 뭔가 하신 거 맞죠? 김 비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준 도련님, 제가 어떻게... 제발요. 서윤이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저와 헤어지자고까지 하고 있거든요. 김 비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께서 서윤 씨에 대해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사주 상담소에서 사주 상담소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네, 회장님께서 직접 사주 전문가로 위장해서 서윤 씨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민주는 충격에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서윤을 속였다니요. 그게 정말인가요?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명령이라서. 민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곧바로 회장실로 향했죠. 아버지,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간 민준을 보고 정 회장은 놀랐어요. 무슨 일이야, 그렇게 흥분해서? 서윤이한테 한 짓 다 알고 있어요. 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 비서가 말했구나.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사주 전문가로 위장해서 거짓말로 서윤이를 속이다니. 민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게 너를 위해서였다. 저를 위해서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고 상처 주는 게 저를 위한 거라고요? 넌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한성그룹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 함부로 결혼할 수는 없어.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럼 제가 한성그룹 후계자 안 하면 되잖아요. 정신 차려라. 이 모든 게 내 것이 될 텐데. 전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서윤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부자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정 회장은 아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할 줄 몰랐어요. 민준아, 조금만 더 생각해봐라. 서윤이라는 여자가 정말 너한테 맞는 사람인지, 맞지 않는 사람이면 제가 왜 사랑하겠어요? 아버지는 모르세요. 서윤이가 얼마나 착하고 따뜻한 사람인지. 민주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시는 서윤이한테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회사 압박도 당장 풀어주세요. 민준이 나간 후 정 회장은 혼자 회장실에 남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분노가 생각보다 컸고 자신이 한 일들이 과연 옳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정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행복과 회사의 미래 사이에서 갈등하며 괴로워했죠. 민주는 아버지와의 갈등 이후 곧바로 서윤에게 달려갔어요.
서윤의 집 앞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린 끝에 퇴근하는 서윤을 만날 수 있었죠. 서윤아. 서윤은 민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며칠 동안 피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요. 민준아. 왜 여기 와 있어? 모든 걸 알았어. 아버지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사주 상담소에서 만난 그 사람, 우리 아버지였어. 아버지가 사주 전문가로 위장해서 너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서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제가 들은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야. 너한테 우리 헤어지라고 하려고 꾸민 일이었어. 서윤은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며칠 동안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르거든요. 정말 다 거짓말이었어? 민준이 서윤을 꼭 안아줬습니다. 응, 다 거짓말이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 거였어. 서윤은 민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분노도 느껴졌죠. 어떻게 그런 일을. 너무 잔인하잖아. 민준도 분노로 가득했어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 이번 일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할 거야. 다음 날 민준은 결정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사주 전문가로 위장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담소의 예약 기록과 아버지의 그날 일정을 대조해 봤죠. 또한 김 비서의 증언도 녹음으로 남겨뒀어요. 아버지의 지시로 서윤을 조사하고 회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내용까지 포함해서요. 일주일 후 민준은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한성그룹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아버지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폭로한 거예요. 여러 이사님들께 알려드릴 일이 있습니다. 민준이 준비해온 자료들을 이사들에게 나눠줬어요. 회장님께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무고한 시민을 속이고 협박하는 일을 벌이셨습니다. 이사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한성그룹의 회장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 회장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바로 아버지가 하신 짓이에요. 민준은 차례대로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사주 상담소 예약 기록, 김 비서의 증언, 서윤 회사의 가한 압력까지 모든 게 명확했죠.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일로 회사의 명예에 먹칠을 하시다니. 이런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고 결국 정 회장의 사임을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장님, 책임을 지시고 물러나 주십시오. 정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정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30년 동안 일궈온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 거예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간 정 회장은 빈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들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결국 모든 걸 망쳐버렸거든요. 정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한성그룹은 새로운 체제로 재편되었고 민준은 부회장 자리도 포기하고 중간 관리직으로 일하기로 했죠. 민준과 서윤은 이 모든 일을 겪으며 더욱 깊은 사랑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결혼 준비는 처음 계획과 많이 달라졌죠. 서윤아, 우리 조용하게 결혼식 올리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좋을 것 같아. 너무 큰 행사는 부담스러워. 두 사람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 작은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서윤의 어머니도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됐어요. 결혼식 전날 밤 민주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정 회장은 예전보다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아버지,
정 회장은 아들을 보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준아, 와서 뭐 하려고? 내일 결혼식이에요. 오시지 않을 거죠? 정 회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하신 일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니까 멀리서라도 지켜봐 주세요. 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다, 민준아. 결혼식 당일 작은 교회에는 30여 명의 하객들이 모였어요. 서유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민준과 함께 제단 앞에 섰죠. 신랑 김민준 씨, 신부 박서윤 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며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부 박서윤 씨, 신랑 김민준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교회 밖 골목에서 정 회장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윤의 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딸의 결혼을 축복해 주시는 모습, 민준이 서윤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 모든 게 따뜻하고 행복해 보였거든요. 정 회장은 눈시울을 적시며 중얼거렸어요. 잘 살아라, 민준아. 결혼식이 끝난 후 하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 회장은 서둘러 자리를 뜨려고 했지만 민준이 그를 발견했죠. 아버지. 정 회장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민준이 서윤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서윤도 정 회장에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정 회장은 서윤을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했다. 서윤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는 행복하게 지내요. 정 회장은 며느리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죄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도 들었죠. 너희들 잘 살아라. 할아버지가 되면. 그때는 좋은 할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할게. 민준과 서윤은 손을 잡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어요. 어려운 시련을 함께 극복하며 더욱 단단해진 사랑으로요. 정 회장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많은 걸 잃었지만 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아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거든요.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새로운 가족이 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